5월 8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딱 오늘 일정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린 모습이 나왔죠. 장 초반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좀 앞두고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가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동결합니다라고 발표하니까 급락이 나왔고, 다만 장 마감 직전에는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 때 진행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면서 장 마감 직전에는 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뉴스 이슈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 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하로 종목들은 상승 종목들이 꽤나 많이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냥 늘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고용도나 물가 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똑같은 말들이 나왔었고, 다만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제시했던 게 미국의 경기 지표가 꽤나 괜찮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네, CPI 2.4 나왔고요. 그리고 비노분 고용지표 예측치보다 정말 40만 명 이상 크게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4.2%, 네, 4% 초반입니다. 물론 4% 정도가 정확하게 완전 고용이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당장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7월까지 동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금리 확률이 58%밖에 안 돼요.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정말 많으면 3회, 그리고 뭐 최소 2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가.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FOMC가 5번밖에 없는데, 네, 5번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런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외국과의 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S&P 특징주로는 딱 보면 반도체 종목들 장마판에 크게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구글이 뭐 정말 7.51%대, 장중에는 거의 10%까지 떨어졌어요. 네,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애플이 인공지능 또 검색 엔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구글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아시겠지만은 이 검색 엔진 점유율이 거의 뭐 70%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독과점 체제이긴 한데 거기에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애플 거 쓰시겠나요? 나라도 구글 쓸 것 같은데. 네, 유튜브랑 연동된 것도 있고 아무튼 좀 과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번에 이 벌컨을 공개했는데 이 벌컨이 촉각을 감지할 수 있어요. 야, 여러분들 이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원익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메타랑 지금 파트너사 맺어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이번 이런 로봇은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물류 운송에 딱 맞는 로봇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동결 오케이, 예상했어. 그리고 뭐 중국의 지준율 금리 인하 요것도 호재가 될 수 있어. 다만 중국의 지금 경제지표가 워낙에 안 좋다는 거를 반대로 또 이야기 되는 거죠. 워낙에 경제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급률이랑 금리랑 동시에 인하하는 게 아니냐, 부양책을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양면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푸대접 파전이 급기야 거듭 안 보는 초란 한국 증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부터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취득 소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1배 미만 기업들이 좀 53%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기업을 해체해도 그 가치보다 낮게 지금 측정된 이 회사가 53%란 겁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가 저평가가 심하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의 이 지분율이 28%까지 떨어졌죠. 1년 전에만 하더라도 30%대 30%가 넘었는데 지금 비율이 급감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시장을 계속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생각합니다. 예탁금이 안 늘어요. 예탁금이. 시장에 지금 준비된 대기자금이 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탁금이 늘지 않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날도 괜찮은 점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급감했던 거래대금이 최근에 조금 고개를 끌어올리고 있죠. 물론 여기도 조선 방산주들의 강세가 나오지만 그냥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살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선 방산주만 가서 그래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는데 걔들이 52주 신고가야. 거의 걔들이 2, 3년 대비해가지고 4, 5배 올랐어 주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고평가 같은데 과열인 것 같은데 근데 걔들만 계속 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깨려면 결국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가야 돼요. 결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애들이 가야 돼.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 가야 되는데 조선 방산만 간다고 뭐 이게 뭐 수출에 크게 영향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이 통계 이제 뭐 중국의 통계를 믿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은 통계를 내지도 않고 있죠. 예, 부동산 관련해서 통계도 지금 2022년도에 딱 끊겨버렸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뭐 우리나라도 통계 조작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긴 한데 아무튼 안타깝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정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지금 8월부터 9일에 매우 큰 뉴스를 발표하겠다. 이것 때문에 약간 어제 계속 긴장했는데 오늘 다행히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9일까지 또 어떤 말을 할지 또 오돌오돌 떨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파키스탄 어제 뭐 공중전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뭐 전투기가 5대 이상 떨어졌다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것도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지준 인하 예고하게 되면서 시장 안정 관련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내수를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중국을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계속 중국을 욕하냐, 미워하냐. 또 이번에 중국이 SK하이닉스 기술을 훔쳐갔습니다. 하이닉스 직원이 중국 하이실리콘을 이적을 시도하면서 지금 1만 장의 HBM 자료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중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 개새끼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독재자. 네, 아무튼 또 이런 식의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방산기업 드디어 이제 합쳐서 진행하죠. 네, 원래는 둘 중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랑 내가 한다라고 막 하다가 이제는 너희들 같이 해. 정부 중재로 인해서 캐나다 잠수함도 공동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힘을 합쳤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뭐 대규모의 해킹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뭐 이것도 뭐 중국 아니면 북한인데 막기 위해서 결국 양자 컴이 발전되면 양자 보안도 같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자 보안에 대한 실태를 좀 살핀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도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별적 일정 정보도 굉장히 많아서 디즈니가 무려 10% 올랐어요. 네, 뭐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중동의 첫 테마파크를 또 조성한 디즈니랜드죠. 또 지을 수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디즈니랜드 뭐 자기 돈 짓는 거 아니죠. 중동 지역에서 투자를 개금으로 받았다라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AI 검색 도입 이렇게 되면 애플도 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개별적 일정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씩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안 좋은 뉴스도 많죠. 네, 2차전지 종목도 특히 좀 부진합니다. 계속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 나로부터 신규 상장하고 바이오비주가 공모 청약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저렇게 좀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 테마가 막 랠리를 갈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오늘도 뭐 정치 테마주 위주로 한번 계속적으로 지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전히 이 변동성 보이시죠? 그냥 지금 자체는 변동성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2600, 2700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재료와 주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그 정도가 나오기에는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